황장수의 톡톡톡 송영선 전 의원님의 써니뷰. 오늘 송영선 전 의원님 모시고 최근에 이렇게 국가를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 잘 되겠습니까? 네. 요즘 잠 잘 못 주무시죠? 정말 빈말로가 아니라 나라 걱정 진짜 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결국 피해자는 국민들이 되니까 집값, 뭐 사실 내야 될 세금, 그다음에 살아가야 될 직업, 뭐 청년 실업 이런 여러 가지 또 더 나아가서는 북한 문제, 외교 뭐 이런 게 산적해 있는데 모두가 좀 정지된 상황이라서 진짜 잠이 안 옵니다. 정말 어제 잠 잘 제대로 못 잤어요. 오늘 보니까 갤럽 지지율이 네. 5%까지 떨어졌던데 네. 이래가 통치가 되겠습니까? 통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이 그 통치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사실상 네. 5% 지지율이 맞다면 네. 뭐 다른 조사에 보면 네. 9.2% 뭐 제가 볼 때 5%에서 10% 살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정도면 그야말로 정권으로서 기능을 상실해가는 단계에 이렇게 와 있다. 네. 그래서 금요일 날 대통령께서 지금 이 대국민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요지를 보면 뭐 결국 특검 수용이고 하나는 이 검찰 조사를 받겠다 이 두 가지고 나머지는 뭐 본인이 최순실에게 말려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송하다 그러고 뭐 경제 살리고 뭐 이 안보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 계속돼야 된다 이랬는데 그 해결을 보고 저는 아직도 대통령이 뭐가 문제인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도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년에 지금 10월 20일 청와대 대수비부터 쭉 몇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개헌 제안도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1차 사과도 있었고 최순실이 들어오고 거국 중립 내각하자고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대통령이 청와대에 경질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최순실 검찰 출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뭡니까 이 김병준 총리 임명하고 그 다음에 영장이 청구되고 그리고 이제 이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하고 또 대통령 사과가 있고 검찰에 대통령 수사 필요가 제기되고 이랬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불을 끄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의원님? 불이 더 붙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그건 뭐 좀 더 지나봐야 알겠는데 어쨌든 제가 저 금요일 대통령 뭐 대국민 담화를 들으면서 이 담화문을 발표하는 목표가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인데, 왜냐하면 첫째로는 사실 이 담화는 누구를 향해서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국민을 향해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을 못 믿겠다 하고 있고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담화문 자체만으로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되고 정말 진정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럼 그 국민의 목표가 아니었다면 두 번째, 정치권의 안정을 유도해서 정치권들이 자기와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럼 야당 설득해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느냐 보면 사실은 뭐 김병준 총리 그 내정자 그 지명 과정에서 그분의 인물이나 그분의 뭐 능력이나 이걸까 야당에서 지금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절차를 탓하는데 그 절차가 뭐냐면 정말 미안한 생각이 있고 오늘 이런 사과문이 나올 정도로 두 번째나 사과문이 나올 정도라면은 그 대통령의 임기 기간 동안 제일 먼저 꼽는 문제가 소통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이 최고의 위기 상황에서도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건 최소한 3당 대표가 모여 앉아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앉아서 누구를 하면 좋으나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끌고 나가는데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가장 바람직하냐, 총리로 누구를 해야 될 것인가, 장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런 과정에 다소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건 무슨 007 기습작전도 해놓고 다 해놓고 한 30분 전에 핸드폰으로 알려준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야당 편을 드는 게 전혀 아니고 제가 야당이라도 이건 완전 무시당했다라는 거, 그리고 정치의 파트너로 인정도 안 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까지 해온 불통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걸 절감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권을 향한 측면에서도 이거는 그 목표 달성에서는 미흡했고 마지막으로 볼 때에
실질적으로 이게 뭐 꼭 여기서 언급되어 줘야 되는 것은 국민들 모두에게 이렇게 좀 흘리기도 했고 기대도 하고 있으니까 수사에 대한 자신의 대통령께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워딩 자체로 봐가는 수사도 필요하다면 받을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절차로 봤을 때 그 수사가 정말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데까지를 찾아낼 수 있는 정도의 수사가 될까에 대해서 모두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과문 혹은 담화문, 사과문이라도 안 하고 담화문이라 했습니다. 담화문이 국민들의 마음을 돌이켜 세우기에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게 제가 받은 느낌입니다. 옛날에 무슨 임금이 사헌부에 조사를 받는다면 백성들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전하 통촉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언론들이나 일부 이 입장들이 좀 웃기는 게 대통령이 사과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 분노를 감당을 못해서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지 대통령이 무슨 사과를 받는 게 이 사건의 해결에 어떤 중심이고 무슨 정치적 해결의 한 계기처럼 생각하는 부분은 성역인데 그 성역을 깨서 몸을 낮추어서 사과를 받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만하자. 이건 수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매우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법적인 조사는 조사대로 되고 그런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그때야 탄핵이든 하야든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또 조사 내용상 문제가 없다면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은 문제가 많은 것처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이 모든 부분에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렇게 어느 정도 진상이 규명된 시점에서 자신의 입장과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히는 것이 수순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그런 어떤 당연한 부분을 갖다가 마치 이렇게 하나의 어떤 또 승부수가 되는 카드처럼 이야기하는 거. 또 검찰이 마치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게 검찰의 수사에 자율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 좀 웃긴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의 핵심은 최순실이 청와대 연설이나 자료문을 그 고쳐봤자 뭘 고쳐주겠습니까? 무슨 영혼이 어쩌고 무슨 우주가 도우고 이런 것밖에 더 고치겠어요? 결국 그걸 갖다 받아가지고 있었던 거는 주변의 대기업이나 힘이 센 사람한테 내가 이런 걸 미리 받았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면 그것이 최순실이 실세다고 보고 대통령이 내가 만든 옷을 입고 있다고 보여주면 대통령이 내가 든 가방을 들고 있다고 보여주면 대통령이 내가 밑에 시켜서 만드는 체조를 내가 사준 옷을 입고 한다고 보여주면 그것이 결국 돈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부패의 고리의 핵심인 돈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최순실을 갖다가 영장을 청구하고 할 때 뇌물 수수가 들어가야지 그 부분은 빠진 채 직권남용 사기 미수 안종범도 직권남용 이렇게 가버린다면 본질이 왜곡되는 방향으로 검찰 수사가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을 이 정도로 보고 내가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를 받고 특검을 받아주고 이렇게 가면 어느 시점에서 야당이 원하는 정치적 절충을 던지며 마무리된다. 이게 아니라요. 박 대통령은 이제는 역사를 생각하고 정말 국민의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정말 한 번이라도 좀 진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어려운 거 안 겪은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살면서 엄청나게 어려운 걸 겪었는데 힘들 때 옆에 있으면 다 그럽니까? 너무 흥분하시지 마시고요. 짜증이 좀 확 나요. 말을 하다 보면. 하여튼 저보고 이걸 사과문 같이 논하자 했으니까 제가 사과문에 잡기를 가지고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그러나 국민이나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또다시 어떤 본의 아니게라도 이게 말꼬리로 대두될 표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표현이라는 건 결국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먼저 보면은 모든 사태는 모두 저희 잘못이고 저희 불찰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큰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서술이에요. 네. 뭘 하겠다라는 의지가 아니고 네. 통감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단 말이야. 없어요. 그 다음을 보면은 여러 개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여러 개인사를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나무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대통령 되기 전까지 30년 아니라 40년 아니라 50년의 인연이 있더라도 사생활이니까 타치할 수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된 후는 공인입니다.
공인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계속 왕래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가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경계의 담장을 늦추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감정에 끌려서 어쩌지 못하고 간다. 5천만의 자식들이 눈알이 머그쳐가지고 대통령의 명만 기다리고 대통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까 막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여자에게 자기 감정에 의해서 그 연을 끊지 못하다 그럼 대통령으로서의 통치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얘기를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돌이켜보니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관계 안 했다. 그냥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일을 한 거는 없다라는 좀 이때까지 많은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할 때에 유체이탈식 화법이라 하는데 여기서도 또 그런 부분이 나타나니까 이런 걸 읽으면은 요새 대한민국 국민들 진짜 똑똑합니다. 뭐 SNS나 무슨 이런 유튜브에 제작물을 들어가면은 진짜 넘치는 기지와 해학과 이걸 뭐 희화화해서가 아니라 분석력, 통찰력이 너무 예리합니다. 그들이 보면 이건 또 다른 어떤 분란의 또 다른 뭐 국면으로서의 확전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측면이 사과로서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면보다 훨씬 더 크지 않을까 굉장히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미 마음으로 모든 인연을 끊었지만은 앞으로 사사로운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제가 잠깐만요. 그건 마치 여자들이 싸우다가 남편하고 싸우다가 성질 팩 내면서 좋아 당신 내 식구들하고 난 상대도 안 하고 이제부터 살 거야 그렇게 뭐 하면 딱 그 여자로서 딱 보면 아주 심리가 좀 그렇게 용어를 써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전형적인 속 좁은 여자 유치한 그다란 그런 느낌까지 좀 들 정도로 뭐 이 용어가 또 유치하다는 용어가 또 누가 말꼬를 잡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사사로운 관계까지도 끊겠습니다 이 얘기가 알았어 그렇게 당신이 따진다면 난 당신 식구하고는 이제 말도 안 할 거야 이 느낌이 들어요. 아니 대통령 되기 전에 이래야 되고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 되기 전에 당 대표도 했고 의원도 했는데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했어야 될 건데 그걸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이제 대통령 끝날 즈음에 다 터지고 나니까 사사로운 인연을 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정말 국민들을 상대로 좀 저는 우롱하는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개인 반성문 수준이다. 자 국정 지지도가 5%가 나왔는데 갤럽에서 이런 어떤 이 국정의 마비의 총책임자로서 국정농단의 책임자로서 대통령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이런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어떻게 대화하고 소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빠져있고 국민의 성난 민심과 분노 불안을 해결하기에 미흡한 기자회견이다. 아직도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본인이 주도하겠다라는 이런 국민 인식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 말은 적어도 맞다고 보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정당 지지율이 더민주가 30%고 새누리당 18, 국민의당 13, 정의당 5%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가장 깊은 이유는 정직성입니다. 이 대통령에게 정직성을 국민들은 정말 기대를 하는 게 모든 대통령에게도 정직성을 기대하겠지만 특히 박 대통령에게는 국민 모두가 정직성을 기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항상 원칙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법 앞에서는 누구도 가차없이 잘못됐을 때는 처벌받아야 된다고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상황 논리적인 융통성이라기보다는 도덕 선생님과 같은 잣대를 이때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박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쓴 얘기가 뭐냐면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된다고 했는데 이 5천만 국민이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는
정직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전 이때까지 끌고 온 것은 그만두고라도 단순하게 10월 25일 이 시점만부터 보더라도 정직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완전히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10월 25일 청와대 25일 발표 대통령의 사과문이 나오기 전에 1단계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부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최순실이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대통령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러나 그 어쩔 수 없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되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복으로 들어갔으면 그 사람들이 모든 주권은 국민에서부터 나온다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대통령에게 고언 하나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새누리당의 친박도 보면 대통령에게 고언은 없습니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또 김재원 전 정무수석은 외롭고 슬픈 대통령이라 했습니다. 외롭고 슬픈 대통령 맞습니다. 근데 그 외롭고 슬픈 것의 해결의 고리를 누가 갖고 있는가 하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님 힘내십시오라는 것은 평상시에 대통령을 존경하고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으로 당연히 해드려야 될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대통령이 정말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앞에 인사로 자기의 순수한 마음으로 거는 대신에 뒤쪽에는 반드시 고언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 상황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살펴봐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원로는 참담하다 안타깝다. 왜 평상시에 그렇게 할 얘기들 당내 분란이 있을 때는 많더니 그냥 참담하다 안타깝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유체이탈법이에요. 예, 그래서 잠깐만요. 이 정직성 문제가 이 청와대에서 모른다 했는 게 첫째. 그걸 뒤받아가 10월 25일 대통령 사과문에도 뭐 일정 부분 조금 도움을 받았을 뿐이지 받은 거 없다 라고 함으로써 국민들이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대통령이 정직하지 못하고 청와대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걸 점점 처음에는 의심 수준에다 나중에는 확신까지 가서 이 전체가 지금 들고 일어나는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은 국민들의 가슴 깊이 각인되는 정직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요, 국정 운영에 있어서 판단을 잘못한 정치적 통치행위의 실패가 아니라 부패의 문제에 대통령이 원인을 제공하고 때로는 최순실이 대통령을 이렇게 공범화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외롭고 뭐 혼자 살아서 어쩌고 자꾸요 뭐 이야기할 때마다 개인사를 이야기하는데요. 대통령은 아버지를 더 팔지 마십시오. 어머니를 더 팔지 마시고요. 아니 이 사회에 말입니다. 대통령보다 훨씬 불행한 개인사를 사는 독거 노인도 많고요. 그 다음에 흑수저들 진짜 부모가 물려받은 것 없이 그 다음에 고아로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노총각 노처녀로서 혼자 단칸방에 고시원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쯤 돼가지고요 자신의 개인사를 가지고 투가면 국민들 앞에 동정을 구하려고 합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요 분노를 금치 못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진짜 하야해야 됩니다. 그 동정은 진정성이 있을 때 동정을 내가 불쌍해 보이는 것이 먹혀들지만 국민들이 아무도 믿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겠다 하는 상황에서 동정을 구하는 것은 사실 동정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혐오를 불러일으키죠. 지금 최순실이 가족이요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대통령이 제공한 여러 가지 호가호위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그 가족들은 말입니다. 그 신발 명품부터 시작을 해서 수백 수천억의 재산부터 성마부터 그야말로 이 사회의 초특권층으로 살도록 대통령이 다 해준 겁니다. 최태민도 어떻게 부를 축적했습니까? 아니 대통령은요 정말 국민들과 공감 능력을 상실했습니까? 더 나갔어요. 지금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대수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업들이 미르하고 양재단을 K스포츠 자발적으로 이 사업이 좋아서 참여했댔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대통령이 도심의 모 호텔에 재벌회장을 행사 끝나고 난 뒤에 4명, 3명 이렇게 따로 해서 돈을 내라고 이야기를 직접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안종범도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도왔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최순실은 말 한마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미르와 이 재단을 모으는 과정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기업들 보고 돈 내라는 걸 정치적 통치행위라고 70년대, 80년대 초반 같은 그런 식으로 떼오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아마 대통령의 이 사과는 또 한 번 국민들에게 분노를 불러 일으킬 겁니다. 의원님 그렇게 안 봅니까? 예, 제가 뭐 모두에서 얘기 드렸고 두 번째도 또 그걸 강조했는데 방금 황 소장님 말씀에 있어 기업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 우리나라 재벌에 대해서 일본 말로는 자이바츠입니다. 이 재벌이라는 개념이 일본이 전후 부흥 시기를 가질 때 이 재벌을 키워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경제를 살렸는데 우리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재벌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사회의 뭐 실업을 구제한다든가 이런 의미에서 반드시 의미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연계되어서 재벌들이 돈을 낼 때는 소위 말하는 리턴이 없이 그 보상이 없이 돈을 그 기업가는 제일 중요한 게 돈입니다. 공무원은 제일 중요한 게 명예입니다. 정치가는 제일 중요한 게 권력입니다. 이처럼 돈이 제일 중요한 기업들이 70억, 80억을 아무 대가 없이 내놓았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그 정유라의 뒤를 봐준 S5그룹, 삼성그룹, 이런데도 사실은 정경 유착이 되어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다 어떤 리베이트를 바라고 한 불가피하게 그런 걸 하고 했으면 이 차제에 입을 한마디도 안 하고 양심선언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재벌이 이 사회에 어떤 소위 말하는 실업을 구제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큰 공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차제에 더불어 재벌들도 사실은 자기 위치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고 정말 중소기업들 성심성의로 일을 해서 이 정말 대한민국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모랄, 그들의 모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걸 정말 거울로 삼아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요, 경제 개혁에 대한 경제 민주화에 대한 그거 옳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공약을 했으면 지키고 공약을 안 지키려면 내 걸지 말았어야지요. 그걸 갖다가 다 번복하면서 부동산 띄우기, 원격 진료, 특정 대그룹의 이 상속과 승계를 원활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 국민연금이 등장한 거,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알고 보면 최순실과 관련해서 특정 어떤 이 대기업을 위한 모든 행태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말도 타주고 승마장도 간접적으로 도와줬는지 돈도 매달 줬는지 하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요,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보다 훨씬 더한 정경유착을 창조경제혁신이니 창조경제혁신센터니 문화융성이니 하면서 했고, 한번 보세요. 다시는 정치적 사면이 없다고 해놓고는 재벌 회장들 착착 풀어줄 때 다 그것 때문에 했습니까? 심지어 뭔 이야기까지가 나오는가 하면 이 CJ에 이재현 회장 들어간 사이에 거기 이미경이라고 그 사람 누나 무슨 이 회장 대행을 했는데 손대라고 하는 전화까지도 했다고까지 나오는데요. 저는 그 풀어준 것도 수상하고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무슨 차은택인가 하는 이 문학의 황태자가 그 기업이 주로 문화를 다루니까 얼마나 관여해서 최순실이 얼마나 관여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까지도 개입되어서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이 1970년대 때 국가적 사업에 협조하시오, 최태민이가 총재할 때 최태민이가 하는 무슨 구국선교단에 협조하시오 하던 수준하고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지금 방금 재벌들의 사면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이 그 재벌은 사면시키면 안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해줘야 기업에 이 정말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여론도 있을 만큼 재벌들은 특별 사면을 해줬습니다. 저는 전직 정치인입니다. 정치인들 허위사실 유포로 걸리면 5년 동안 공무 담임금도 없습니다. 학교 가가 선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무슨 연구소도 못 갑니다. 완전히 묶어두는데 대통령이 들어와서 어느 대통령 들어와서 자기는 원칙대로 너무나 깨끗하니까 철저하게 원칙대로 한다는 주장으로 정치인 사면을 한 번도 안 해준 대통령이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뿐입니다. 물론 정치인 사면하면 국민들이 썩은 게 정치인이니까 정치인들은 사면해줘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인 특별 사면하고 정치인 사면을 동일선상에 놓고 똑같은 무게로 재서 기업인을 사면해주면 정치인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는 덕이 되니까 하고, 그럼 정치인들은 나와서 사회에 좀만 먹는 사람들입니까? 좀 먹는 존재들만 있는 게 정치인들입니까? 나라가 크기 위해서는 정치부터 바꿔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자기 중심의 원칙에 자기가 노예가 돼가지고 지금 이 상황까지 왔고, 아까 소장님이 지적한 뭐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정경유착이 더 심하다 한데, 노무현 대통령은 정경유착 심했죠.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개인 탐욕을 차린 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좀 저는 있다고는 보는데요. 물론 녹음평을 통해서 있지만 이렇게 모든 영역에 걸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 탐욕이라는 이 부분 자체가 정말 사람을 그냥 믿다가 보니, 또 외로울 때 도와줘서 그런 사람을 마음 놓고 그냥 제대로 살피지 못하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황을 너무 축소하는 그런 말씀인 듯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사과를 하거나 뭔 결정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수습 방향이거나 민심이 이렇게 좀 나아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 왔고, 2차 대통령의 국민 사과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하면 이제 제가 볼 때 뭘 움직이느니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고, 총리도 지금 부결될 것이 거의 확실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대통령이 그냥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협조할 일들, 해야 할 일들을 당연히 하면서 좀 기다렸다가요, 어떤 이 진실이 뭔가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드러났을 때 최종적으로 자기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시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악화의 일로를 가고 있느냐? 이게 계속 같은 얘기지만 국민들이 그게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악화의 일로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를 내정할 때도 국무총리 내정하는 절차를 보면은 정말 국무총리 스스로가 내정자가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외교 안보는 대통령이 담당하고 경제와 사회는 내가 담당한다는 것을 대통령 입에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총리가 들어오면 당신한테 거의 달을 맡기겠다고 언급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인사처 실장도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만 김병준 내정자가 자기가 그런 의지를 갖고 이 어려운 상황을 구해보겠다. 그리고 스스럼 없이 망설이지 않고 용감하게 대통령에게 건의도 드리겠다 했지만 탈당 건의를 드린다. 이런 문제 나는 정치는 참 경제하고 사회는 내가 맡아야 됩니다 하는 건 어디까지나 건의의 수준이지, 그걸 쥐고 있는 사람이 놓을 의도가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놓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악화 일로로 가는 이유가 뿌리가 뭐냐? 국민 모두가 대통령께서 정말 외교 안보만 담당하시고 나머지는 국무총리를 통해서 이 내치를 하실 의도가 확실하다. 그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생각할 때에 사과가 나와야 되지. 그 진정성이 전혀 안 느껴지는 상황에서 지금 사과를 하니까, 물론 저는 이 사과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10월 25일에 제가 방금 한 이런 내용들을 전부 포함한 정말 국민들한테 다 내놓는 사과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 회견 이후에요. 청와대 관계자라고, 수석이라고 이름도 안 답니다. 관계자라 해가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총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의미한다. 총리가 국정 주도할 거다라고. 아니, 말을 하려면 대통령이 할 때 하지. 대통령 회견은 회견대로. 맞습니다. 또 청와대 관계자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보탭니다. 그 말을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영어로 말해서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추미애 대표는, 민주당 대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별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고 일방적인 총리 임명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받지 않으면 퇴진운동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중요한 부분은요. 이제 제가 봤을 때 네. 대통령 지지율 5%, 새누리당 지지율 18%면 이제 마지막 남은 수순은 새누리당이 대통령을 탈당을 요구하게 되는 수순이 머지않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라면 뭐 그런 것도 또 괘씸죄로 건방진죄로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괘씸죄에 걸려서 이 어려운 뭐 전역 의원 이상으로 저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제가 볼 때는 이 정말 대통령께서 이걸 진짜로 수용할 그런 의지를 정말 제대로 보여준다라는, 제대로 보여준다라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야당이 너무나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주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살라미 작전이에요. 하나 끊어가지고 국민 반응, 정치인 반응, 또 요게 조금 단계가 악화되면 또 약간 단계 높은 처방을 내고 그거에 대해서 또 반격이 나오면 조금 더 이런 단계별 처방가는 나중에 가가는 정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자, 저는 우리 일반 국민에게 최소한의 부분으로 요구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자질들을 뭐 그런 요구가 누가 하는 것도 아니죠. 당연히 가져야 되는 자질들을 대통령에게는 그것을 좀 가지라고 주변의 국민들이 다 걱정을 해야 될 정도면 이거는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단계가 이거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람을 바꿀 때 집에서 일하던 종업원을 내보낼 때도 종업원한테 문자로 니 몇 시 나가 이러네 불러가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어렵게 되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라. 그리고 이거 차비라도 해라. 이렇게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새로 들어올 때 남 집에 지금 가려고 하는 사람을 배울 때는 그 집 주인한테 설명을 해서 자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주변의 이웃들이 다 우리 집에 대해서 이렇게 이 신장 개업을 못하게 막으면 이비우스에 떡이라도 돌리면서 제가 이렇게 할 거니까 좀 봐주십시오 해야 되는데요. 이거 대부분의 이 평범한 서민들은 다 이렇게 하고 삽니다. 근데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하면서 이 위기에서도요 사과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면서 어찌 평균치 국민의 자질에 못 미치는 행위를 하고 있느냐. 진짜로요. 이러다가는 다 원하지 않는 사태. 지금 국민이요 참담해하면서 나가라 그러지만 나가면 국민인들을 편하겠습니까? 국민 스스로가요. 우리가 어찌하여 나라를 이 지경까지 갖고 왔는가에 대한 자괴감이 시달릴 겁니다. 그걸 지금 대통령이 자초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가면 그런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뭐 마지막으로 이야기. 예, 마지막으로 김종민 전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 너무 국내의 이 반발과 국민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분노가 들끓다고 보면 1987년 형태로 야권이 나갈 가능성이 너무 커지고 있다. 커진다. 그리고 야권은 결국 그 트랩에 자칫 빠져서 지금 마치 자기들이 이미 대통령이 집권을 다 한 것처럼 하고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하면서 이 뭐 착각을 하면서 이렇게 너무 강하게 대통령을 정말 그만두시라 하야까지 밀어붙이다 보면은 1987년처럼 결국 노태우, 삼김이 노태우에게 권력을 뺏기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얘기를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게 어느 쪽에서 귀담아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총리를 내정하는 단계에서 과연 정말 시간이 없어 그랬을까? 아닙니다. 야당에서 던져보고 못 받으면 사석이고 던져가지고 버리는 돌이고 아니면 끝까지 반대하면 국민 여론이 아니 대통령께서 저렇게 합의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끝까지 저걸 뒤로 째끼고 고집을 피우다가 국민도 혼란하고 정치도 엉망이 되고 대통령 뜻도 안 받아주고
그 역풍을 야당이 맞도록 치밀한 계산하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구심까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의구심까지 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생각이 빼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통 사람들이 그런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 왜 그런 추정이 될 절차와 상황을 만드느냐고요. 딱 보면 아 저건 진심이다. 진심은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진심이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진심이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황에 대한 해석이 수천 수만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 누구도 동정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그런 어떤 죽음이 이런 소설 비슷한 내용도 있는데요. 솔직히 지금 대통령 스스로가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송영선 전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